월급 600 받으면 보통 여유 있게 산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요즘 이 금액으로도 삶이 빠듯하다는 이야기가 SNS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심지어 700, 800 버는 사람들도 왜 이렇게 돈이 안 모이지?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분명 옛날보다 버는 건 늘었는데 왜 지갑은 더 가벼운 걸까요? 오늘은 평범하게 살수록 가난해지는 이 구조를 데이터와 실제 사례로 풀어보고 탈출 경로까지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먼저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24년 기준 4인 가구 중위소득이 월 572만 원입니다. 월 600이면 중위권보다 약간 위. 그런데 이게 왜 빠듯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 생활비 증가 속도가 소득 증가 속도를 앞질렀기 때문입니다. 10년 전 대비 평균 임금은 약 30% 올랐는데요. 같은 기간 주거비는 50%, 식료품비는 40%, 교육비는 35% 상승했습니다. 버는 속도보다 쓰는 속도가 더 빨라진 거죠. 두 번째는 고정지출 구조입니다. 월 600버는 직장인 A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세후 실수령액이 약 480만 원, 여기서 월세나 관리비로 100만 원, 자동차 할부와 유지비 80만 원, 통신비와 보험료 50만 원, 식비와 생활비 150만 원, 이것만 해도 380만 원입니다. 남는 건 100만 원. 그런데 여기서 경조사비, 병원비, 갑작스러운 지출이 한두 번만 터져도 그달은 마이너스가 됩니다. 세 번째는 보이지 않는 소비 압력. 요즘 직장인들은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은 선택지에 둘러싸여 있어요. 구독 서비스만 해도 넷플릭스, 유튜브 프리미엄, 음악 앱, OTT까지 하나하나는 1만 원 안팎인데 모아보면 한 달에 5만 10만 원, 커피도 하루 한 잔이면 월 15만 원이 나갑니다. 작은 지출들이 쌓이는 거죠. 네 번째, 사회적 기준선 상승. 지금은 기본 스펙이라는 게 예전보다 훨씬 높아졌습니다. 명품 하나 없으면 뒤처진 것 같고 해외여행 안 가면 소외된 느낌. SNS에는 매일 누군가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여행을 자랑하는 피드가 올라오죠. 이걸 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소비 기준이 올라갑니다. 실제로 한 소비심리 연구에 따르면 SNS 이용 시간이 길수록 불필요한 지출이 평균 20% 증가했습니다. 비교가 소비를 부른다는 거죠. 다섯 번째, 자산 가격 상승. 월 600 버는 사람이 서울에 집 한 채 사려면 평균 10억이 필요합니다. 10억을 모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월 200만 원씩 저축해도 이자 없이 계산하면 약 50개월, 그러니까 4년이 걸립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월 200 모으기도 쉽지 않다는 게 문제죠. 그 사이에 집값이 또 오르면 목표선이 계속 멀어지는 겁니다. 열심히 뛰는데 도착선이 뒤로 물러나는 느낌. 이게 지금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 현실입니다. 이제부터가 중요한데요. 그럼 평범하게 사는 게 왜 가난으로 이어질까요? 여기에는 시스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시스템 문제, 노동소득의 한계입니다. 월급은 선형적으로 증가하는데 자산 가격은 기하급수적으로 오릅니다. 이래서 버는 돈만으로는 따라잡기 어렵죠. 예를 들어 2010년에 3억 하던 집이 2020년에 6억이 됐다면 10년간 100%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월급은 평균 30%밖에 안 올랐어요. 월급쟁이가 집을 사려면 10년 전보다 훨씬 오래, 훨씬 많이 모아야 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차는 더 벌어지죠. 두 번째 시스템 문제는 금융 시스템의 격차입니다. 부자는 자산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더 큰 자산을 삽니다. 이걸 레버리지라고 하죠. 반면 일반 직장인은 대출 한도도 적고 담보로 쓸 자산도 없습니다. 똑같은 금융 시스템인데 혜택은 완전히 다른 거죠. 세 번째는 세금 구조입니다. 월급에는 소득세가 바로 붙는데 자산소득은 세금 구조가 달라요. 양도세, 증여세 등 회피할 여지가 훨씬 많습니다. 결국 일해서 버는 사람은 세금을 더 많이 내고 자산으로 버는 사람은 상대적으로 적게 낸다는 거죠. 이게 구조적 불평등입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평범하게 살면서도 가난을 벗어날 방법은 없을까요? 물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지출구조 재설계. 600 버는데 480만 원 쓴다면 저축률이 20%밖에 안 됩니다. 이걸 30%로 올리면 연간 720만 원을 모을 수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먼저 고정 지출부터 점검하세요. 자동차 정말 필요한가요? 월 80만 원이면 연간 960만 원입니다. 카쉐어링으로 바꾸면 절반으로 줄어요. 통신비와 보험도 마찬가지. 불필요한 특약 빼고 요금제 다운그레이드 하면 월 20만 원은 절약됩니다. 1년이면 240만 원이죠. 두 번째 방법은 소득원을 다각화하는 겁니다. 월급만 믿지 말고 추가 수입을 만드는 거예요. 요즘은 방법이 정말 많습니다. 블로그, 유튜브, 전자책, 온라인 강의, 프리랜서 프로젝트. 처음엔 월 30만 50만 원이라도 이게 쌓이면 연간 600만 원입니다. 10년이면 6천만 원이죠. 세 번째는 자산소득 만들기. 일단 종잣돈을 모으세요. 1,000만 원만 있어도 배당주나 리츠에 투자하면 연 4, 5% 수익이 가능합니다. 1,000만 원이 연 50만 원, 3천만 원이면 연 150만 원. 이게 복리로 쌓이면
쌓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가속도가 붙습니다. 노동소득 플러스 자산소득 구조를 만드는 거죠. 네 번째는 학습과 전문성 강화. 월급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본인의 시장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자격증, 어학, 직무 전문성 이런 걸 쌓으면 이직이나 승진 기회가 늘어요. 실제로 IT 분야 직장인은 자격증 하나로 연봉 협상에서 500만 1000만 원 더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 투자로 평생 소득이 달라지는 거죠. 다섯 번째는 네트워크 확장. 돈 버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좋은 정보를 먼저 얻는다는 겁니다. 그 정보는 어디서 오냐? 바로 사람에게서 옵니다. 스터디 모임, 세미나, 온라인 커뮤니티 이런 곳에서 만난 사람 한 명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어요. 좋은 투자처, 부업 기회, 이직 정보 다 사람을 통해 흘러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함정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방법은 아는데 실행을 못한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이유는 즉각적 보상 부족. 지출을 줄이고 저축하면 당장은 힘들기만 하고 효과는 나중에 느껴집니다. 인간의 뇌는 이런 구조를 싫어해요. 두 번째는 주변의 압력. 친구들이 놀자고 하는데 나 돈 모으느라 못 간다. 이렇게 말하기 쉽지 않죠. 사회적 고립이 두려운 겁니다. 세 번째는 정보 과부하. 인터넷에는 돈 버는 방법이 넘쳐나는데 오히려 혼란스러워요. 뭐부터 해야 할지 모르겠고 결국 아무것도 안 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핵심은 작은 실행입니다. 완벽한 계획 세우지 말고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 하나만 정해서 시작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은 통신비 요금제만 바꿔볼까요? 내일은 안 쓰는 구독 하나만 끊고 모레는 중고거래 앱에 안 쓰는 물건 하나만 올리는 거죠. 이렇게 하루에 하나씩만 해도 한 달이면 30개 실행입니다. 작은 변화가 쌓이면 3개월 뒤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요.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볼게요. 직장인 B씨는 월 550 받았는데 저축은 월 50만 원밖에 못했습니다. 그러다 지출 구조를 재설계했죠. 차를 팔고 카시어링으로 바꿨어요. 월세 지역을 한 단계는 낮춰서 20만 원 아꼈고 점심은 도시락으로 바꿨습니다. 이것만으로 월 150만 원 절약. 거기에 주말마다 온라인 강의를 만들어서 월 70만 원 부수입이 생겼어요. 그렇게 2년 만에 5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5천만 원으로 배당주를 사서 연 200만 원 배당을 받기 시작했고 그 돈은 다시 재투자했습니다. 지금은 자산이 1억을 넘었어요. 월급은 그대로인데 삶의 여유는 완전히 달라졌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B씨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었어요. 단지 구조를 바꿨을 뿐이죠. 이제 큰 그림을 정리해 볼게요. 월 600 벌어도 힘든 이유는 생활비 증가 속도, 고정 지출 구조, 보이지 않는 소비 압력 때문입니다. 거기에 자산 가격 상승, 금융 시스템 격차, 세금 구조까지 더해지면서 평범하게 살수록 가난해지는 구조가 만들어진 거죠. 하지만 탈출구는 있습니다. 지출 구조 재설계, 소득원 다각화, 자산 소득 만들기, 학습과 네트워크 확장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완벽한 계획이 아니라 작은 실행입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돈을 모으는 건 목적이 아닙니다. 진짜 목적은 선택권을 갖는 거예요. 하기 싫은 일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은 일 할 수 있는 자유.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방향만 맞다면 시간이 해결합니다. 5년 뒤, 10년 뒤의 나를 위해 오늘 작은 선택 하나를 바꿔보세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월 600 벌면 충분하다고 보시나요? 아니면 더 필요하다고 느끼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를 응원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